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목록을 그동안 축소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외교적인 지금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과거에 약탈해갔던 문화재 목록을 한국 정부 모르게 이렇게 숨겼다. 네. 지금 이런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일본에는요,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소송을 했던 도쿄 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도쿄 법원은요, 문화재와 관련한 한일 회담 문서의 비공개가 정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끝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송 과정에 일본 외무성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마치 도둑이요, 내가 훔친 것 들통나면 안 된다, 이렇게 재판관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총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연합뉴스가 입수했다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요,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1963년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 통감을 지냈던 도쿄 히로부미 등이요, 재임 중에 일본으로 가져가서 보관 중이던 서적들의 희소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시켜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희소 가치가 있는 서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은 희소본으로 평가된 서적들의 목록이 공개되면 한국 정부가 요구할 것을 우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희소본인데 공개를 요구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요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네. 그동안 일본으로 어떻게 반입됐는지 모른다고 이제 발뺌을 했었는데, 사실 문화재들의 현황과 경로까지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외무성 진술서에 따르면 입수와 유래 경위, 그리고 목록 작성 장소와 시기, 취득 원인 등은 물론이고요, 소유자 이름, 그리고 문화적 가치까지 모든 부분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인해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동안 유입 경로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해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상황을 아주 꼼꼼히 정리해 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정말 치밀한 도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떤 문화재들이 그럼 일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일본에는 지금 우리나라 옛날 고서적을 비롯해서요, 이 각종 유물들이 대거 유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20년이었죠. 이 일본 조선 총독부는 경남 양산에 있는 부부총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서 무려 490점의 유물을 수습했고요. 이후에 1938년에는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이것들을 이관해서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금동관, 은재 허리띠, 금동 신발, 장신구 등 양산 지역의 삼국시대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누가 봐도 이 약탈 문화재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일본의 국립박물관 등에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한 90여 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약탈 문화재 환수 운동이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있는데요. 오구라 컬렉션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예, 이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870년대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남선전기 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도굴됐던 고고 유물, 그리고 고미술품 등을 사들인 뒤에 이것을 일본으로 빼돌렸고요. 그의 후손들이 유물의 일부를 도쿄 박물관 등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참 남의 물건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 측은 광복 직후부터 일본에 이 오구라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반출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럼 일본에 도대체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지요? 예,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이게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런 곳에서 이 파악한 일본 내 한국 문화재는요. 네. 파악된 것만 무려 66,8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파악된 것만 해도 이 정도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일 양국은요, 65년 죄송합니다. 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부속 조약 중 하나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약 4,000여 점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당시 14,030점 정도만 반환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문화재나 역사에 대한 국가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일단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언론이 보도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까지만 밝혔습니다. 예.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9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됐는지 여부에 대한 경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양자 다자 조약 등 국제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근본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그리고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를 다시 가지고 올 가능성,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지요? 어려운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눈 뜨면서도 당한 게 사실입니다. 예. 저쪽에서는 증명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에 가서 구경하고 오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수십 년간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외무성의 진술로요. 일종의 꼬리를 잡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양자 다자 조약 등 이 국제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찾아오기까지 정말 지난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문화재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일단 이번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 측의 진술서가 앞으로 반출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데요. 어쨌든 일본 정부가 우리 문화재를 갖고 있고 이것을 사실상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본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국제법적으로 네.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 분석 함께 했고요.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